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지도를 함께 탐험하는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듯 다가왔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멀어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손을 내밀면 더 멀리 도망가고 지쳐서 돌아서려 하면 다시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트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사랑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 중 하나인 연락 끊기, 즉 노콘택트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며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포 회피형에게 연락 끊기 전략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과 섬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법 같은 방법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포 회피형 애착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주 깊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사랑받고 싶은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가 주는 상처와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는 마치 가시 돋친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추운 겨울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릴까 두려워 다시 멀어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은 관계가 깊어지고 진지해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큰 의미가 될수록 언젠가 이 관계가 깨지고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상대를 밀어내거나 갑자기 잠수를 타는 방식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가 정립한 애착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거나 이협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형성되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곧 위험일 수 있다는 깊은 상처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이들에게 연락 끊기라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첫째,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공포 회피형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즉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을 때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당신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설득하고 매달리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에게 숨 쉴 틈을 주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안개를 스스로 걷어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추격과 도망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당신의 적극적인 행동은 그들에게 숨막히는 압박으로 느껴지며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과 상황을 존중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관계의 벽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추격전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쪽 모두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돌아보고 관계의 역학을 재조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즉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건강한 거리두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셋째, 당신의 부재가 주는 그리움의 힘입니다. 음악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쉼없이 이어지는 음표가 아니라 음표와 음표 사이에 적절한 쉼과 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당신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 즐거움,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통해 당신과의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넷째, 스스로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공포 회피형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그들 내면의 깊은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왜 자신이 사랑을 밀어내는지, 무엇이 두려워 도망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은 그들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겪은 트라우마의 깊이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복합 트라우마 또는 혼란형 애착이라 불릴 만큼 여러 겹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세상에는 안전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은 마음에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하는 힘든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 힘든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연락 끊기를 실행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바로 3주에서 6주 사이입니다. 공포회피형은 내면의 불안형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수없이 많은 생각을 곱씹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시기에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당신을 차단했다 풀었다 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예를 들어 몇 달 이상 지속되면 그들은 결국 이 사람도 나를 버렸구나라고 결론 내리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주에서 6주가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즉시 당신에게 달려와 용서를 구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매우 주저합니다. 그들은 회피형처럼 고집이 세지는 않지만 그만큼이나 마음이 여립니다. 때로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 끊기는 상대를 조종하거나 벌 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상대를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전략의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자기 발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당신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당신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깊이 성찰하며 건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더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미래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때로 열정적인 돌진이 아니라 고요한 기다림의 미학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치유와 성장을 위한 숨쉴 공간을 허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싶은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지도를 함께 탐험하는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듯 다가왔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멀어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손을 내밀면 더 멀리 도망가고 지쳐서 돌아서려 하면 다시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트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사랑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 중 하나인 연락 끊기, 즉 노콘택트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며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포 회피형에게 연락 끊기 전략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과 섬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법 같은 방법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포 회피형 애착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주 깊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사랑받고 싶은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가 주는 상처와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는 마치 가시 돋친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추운 겨울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릴까 두려워 다시 멀어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은 관계가 깊어지고 진지해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큰 의미가 될수록 언젠가 이 관계가 깨지고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상대를 밀어내거나 갑자기 잠수를 타는 방식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가 정립한 애착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거나 이협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형성되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곧 위험일 수 있다는 깊은 상처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이들에게 연락 끊기라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첫째,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공포 회피형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즉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을 때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당신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설득하고 매달리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에게 숨쉴 틈을 주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안개를 스스로 걷어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추격과 도망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당신의 적극적인 행동은 그들에게 숨막히는 압박으로 느껴지며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과 상황을 존중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관계의 벽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추격전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쪽 모두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돌아보고 관계의 역학을 재조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즉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건강한 거리두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셋째, 당신의 부재가 주는 그리움의 힘입니다. 음악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쉼없이 이어지는 음표가 아니라 음표와 음표 사이에 적절한 쉼과 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당신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 즐거움,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통해 당신과의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넷째, 스스로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공포 회피형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그들 내면의 깊은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왜 자신이 사랑을 밀어내는지, 무엇이 두려워 도망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은 그들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겪은 트라우마의 깊이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복합 트라우마 또는 혼란형 애착이라 불릴 만큼 여러 겹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세상에는 안전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은 마음에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하는 힘든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 힘든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연락 끊기를 실행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바로 3주에서 6주 사이입니다. 공포 회피형은 내면의 불안형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수없이 많은 생각을 곱씹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시기에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당신을 차단했다 풀었다 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예를 들어 몇 달 이상 지속되면 그들은 결국 이 사람도 나를 버렸구나라고 결론 내리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주에서 6주가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즉시 당신에게 달려와 용서를 구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매우 주저합니다. 그들은 회피형처럼 고집이 세지는 않지만 그만큼이나 마음이 여립니다. 때로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 끊기는 상대를 조종하거나 벌 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상대를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전략의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자기 발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당신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당신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깊이 성찰하며 건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더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미래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때로 열정적인 돌진이 아니라 고요한 기다림의 미학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치유와 성장을 위한 숨쉴 공간을 허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싶은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지도를 함께 탐험하는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듯 다가왔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멀어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손을 내밀면 더 멀리 도망가고 지쳐서 돌아서려 하면 다시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트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사랑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 중 하나인 연락 끊기, 즉 노콘택트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며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포 회피형에게 연락 끊기 전략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과 섬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법 같은 방법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포 회피형 애착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주 깊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사랑받고 싶은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가 주는 상처와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는 마치 가시 돋친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추운 겨울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릴까 두려워 다시 멀어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은 관계가 깊어지고 진지해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큰 의미가 될수록 언젠가 이 관계가 깨지고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상대를 밀어내거나 갑자기 잠수를 타는 방식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가 정립한 애착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거나 이협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형성되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곧 위험일 수 있다는 깊은 상처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이들에게 연락 끊기라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첫째,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공포 회피형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즉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을 때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당신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설득하고 매달리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에게 숨 쉴 틈을 주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안개를 스스로 걷어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추격과 도망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당신의 적극적인 행동은 그들에게 숨막히는 압박으로 느껴지며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과 상황을 존중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관계의 벽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추격전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쪽 모두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돌아보고 관계의 역학을 재조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즉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건강한 거리두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셋째, 당신의 부재가 주는 그리움의 힘입니다. 음악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쉼없이 이어지는 음표가 아니라 음표와 음표 사이의 적절한 쉼과 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당신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 즐거움,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통해 당신과의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넷째, 스스로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공포 회피형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그들 내면의 깊은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왜 자신이 사랑을 밀어내는지, 무엇이 두려워 도망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은
그들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겪은 트라우마의 깊이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복합 트라우마 또는 혼란형 애착이라 불릴 만큼 여러 겹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세상에는 안전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은 마음에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하는 힘든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 힘든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연락 끊기를 실행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바로 3주에서 6주 사이입니다. 공포회피형은 내면의 불안형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수없이 많은 생각을 곱씹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시기에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당신을 차단했다 풀었다 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예를 들어 몇 달 이상 지속되면 그들은 결국 이 사람도 나를 버렸구나라고 결론 내리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주에서 6주가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즉시 당신에게 달려와 용서를 구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매우 주저합니다. 그들은 회피형처럼 고집이 세지는 않지만 그만큼이나 마음이 여립니다. 때로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 끊기는 상대를 조종하거나 벌 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상대를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전략의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자기 발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당신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당신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깊이 성찰하며 건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더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미래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때로 열정적인 돌진이 아니라 고요한 기다림의 미학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치유와 성장을 위한 숨쉴 공간을 허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싶은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지도를 함께 탐험하는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듯 다가왔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멀어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손을 내밀면 더 멀리 도망가고 지쳐서 돌아서려 하면 다시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트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사랑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포회피형 애착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 중 하나인 연락 끊기, 즉 노콘택트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며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포 회피형에게 연락 끊기 전략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과 섬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법 같은 방법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포 회피형 애착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주 깊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사랑받고 싶은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가 주는 상처와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는 마치 가시 돋친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추운 겨울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릴까 두려워 다시 멀어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은 관계가 깊어지고 진지해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큰 의미가 될수록 언젠가 이 관계가 깨지고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상대를 밀어내거나 갑자기 잠수를 타는 방식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가 정립한 애착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거나 이협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형성되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곧 위험일 수 있다는 깊은 상처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이들에게 연락 끊기라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첫째,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공포 회피형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즉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을 때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당신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설득하고 매달리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에게 숨쉴 틈을 주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안개를 스스로 걷어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추격과 도망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당신의 적극적인 행동은 그들에게 숨막히는 압박으로 느껴지며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과 상황을 존중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관계의 벽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추격전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쪽 모두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돌아보고 관계의 역학을 재조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즉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건강한 거리두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셋째, 당신의 부재가 주는 그리움의 힘입니다. 음악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쉼없이 이어지는 음표가 아니라
음표와 음표 사이에 적절한 쉼과 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당신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 즐거움,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통해 당신과의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넷째, 스스로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공포 회피형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그들 내면의 깊은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왜 자신이 사랑을 밀어내는지, 무엇이 두려워 도망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은 그들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겪은 트라우마의 깊이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복합 트라우마 또는 혼란형 애착이라 불릴 만큼 여러 겹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세상에는 안전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은 마음에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하는 힘든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 힘든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연락 끊기를 실행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바로 3주에서 6주 사이입니다. 공포회피형은 내면의 불안형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수없이 많은 생각을 곱씹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시기에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당신을 차단했다, 풀었다 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예를 들어 몇 달 이상 지속되면 그들은 결국 이 사람도 나를 버렸구나라고 결론 내리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주에서 6주가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즉시 당신에게 달려와 용서를 구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매우 주저합니다. 그들은 회피형처럼 고집이 세지는 않지만 그만큼이나 마음이 여립니다. 때로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 끊기는 상대를 조종하거나 벌 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상대를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전략의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자기 발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당신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당신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깊이 성찰하며 건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더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미래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때로 열정적인 돌진이 아니라 고요한 기다림의 미학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치유와 성장을 위한 숨쉴 공간을 허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싶은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지도를 함께 탐험하는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듯 다가왔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멀어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손을 내밀면 더 멀리 도망가고 지쳐서 돌아서려 하면 다시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트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사랑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 중 하나인 연락 끊기, 즉 노콘택트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며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포 회피형에게 연락 끊기 전략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과 섬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법 같은 방법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포 회피형 애착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주 깊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사랑받고 싶은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가 주는 상처와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는 마치 가시 돋친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추운 겨울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릴까 두려워 다시 멀어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은 관계가 깊어지고 진지해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큰 의미가 될수록 언젠가 이 관계가 깨지고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상대를 밀어내거나 갑자기 잠수를 타는 방식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가 정립한 애착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거나 이협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형성되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곧 위험일 수 있다는 깊은 상처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이들에게 연락 끊기라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첫째,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공포 회피형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즉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을 때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당신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설득하고 매달리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에게 숨 쉴 틈을 주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안개를 스스로 걷어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추격과 도망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당신의 적극적인 행동은 그들에게 숨막히는 압박으로 느껴지며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과 상황을 존중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관계의 벽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추격전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쪽 모두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돌아보고 관계의 역학을 재조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즉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건강한 거리두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셋째, 당신의 부재가 주는 그리움의 힘입니다. 음악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쉼없이 이어지는 음표가 아니라 음표와 음표 사이에 적절한 쉼과 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당신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 즐거움,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통해 당신과의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넷째, 스스로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공포 회피형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그들 내면의 깊은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왜 자신이 사랑을 밀어내는지, 무엇이 두려워 도망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은 그들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겪은 트라우마의 깊이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복합 트라우마 또는 혼란형 애착이라 불릴 만큼 여러 겹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세상에는 안전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은 마음에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하는 힘든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 힘든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연락 끊기를 실행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바로 3주에서 6주 사이입니다. 공포회피형은 내면의 불안형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수없이 많은 생각을 곱씹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시기에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당신을 차단했다 풀었다 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예를 들어 몇 달 이상 지속되면 그들은 결국 이 사람도 나를 버렸구나라고 결론 내리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주에서 6주가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즉시 당신에게 달려와 용서를 구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매우 주저합니다. 그들은 회피형처럼 고집이 세지는 않지만 그만큼이나 마음이 여립니다.
때로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 끊기는 상대를 조종하거나 벌 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상대를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전략의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자기 발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당신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당신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깊이 성찰하며 건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더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미래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때로 열정적인 돌진이 아니라 고요한 기다림의 미학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치유와 성장을 위한 숨쉴 공간을 허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싶은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지도를 함께 탐험하는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듯 다가왔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멀어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손을 내밀면 더 멀리 도망가고 지쳐서 돌아서려 하면 다시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트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사랑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 중 하나인 연락 끊기, 즉 노콘택트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며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포 회피형에게 연락 끊기 전략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과 섬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법 같은 방법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포 회피형 애착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주 깊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사랑받고 싶은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가 주는 상처와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는 마치 가시 돋친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추운 겨울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릴까 두려워 다시 멀어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은 관계가 깊어지고 진지해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큰 의미가 될수록 언젠가 이 관계가 깨지고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상대를 밀어내거나 갑자기 잠수를 타는 방식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가 정립한 애착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